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네, 1월 12일 오늘 장 마감 후에 영상 올려드립니다. 한 달 만에 가장 좋은 흐름으로 오늘 장이 마감이 되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서도 그래도 좀 시원한 맛이 좀 있었다라고 평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차근히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주제는 이런 겁니다. 제가 지난 반상회 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지금 시장에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이슈 또는 악재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불확실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연진의 조기 기축, 또 하나는 국내적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IPO. 근데 이제 조기 긴축이 이 부분은 최근에 시장에 좀 반영을 했다. 시장에 어떤 컨센서스가 있는데 그걸 뛰어넘는 또 다른 충격이 있을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면 그죠?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가 진행이 될 것이고 또 저가 매수 기회가 또 오게 될 것이고 저가 매력이 생기게 될 것이다. 신선한 악재가 결국에는 식상해진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주식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것들을 앞서 좀 올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내용에 이어서 종목들 얘기까지 같이 주목해서 좀 보시게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우리 코스피는 1.5% 상승했습니다. 1.54%나 상승했습니다. 오늘 우리 코스닥은 2.21% 반등 나왔습니다. 그죠? 일단 위치나 강도나 이걸 떠나서 오늘 국내 수급은 모처럼 가장 좋은 하루를 보였습니다. 만기일을 하루 앞두고 있지만요. 이번 주에 시장의 가장 큰 뭡니까? 가장 큰 이벤트, 가장 큰 이벤트 그것이 바로 이거였죠. 11일 미상원에 출석하는 파월 의장이 입에서 어떤 멘트가 나올 것이냐. 그 다음에 14일 금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일 또 만기일이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중에 하나는 좀 해소가 됐고 사실은 이거는 이제 지나가는 이벤트인데 점수 중요한 건 이거였다. 그죠? 미증시 잠깐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장은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0.51 플러스로 끝났는데 이 모양이 굉장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전날에 여러분들이 미증시를 새벽에 보셨다면 뭐 급락이 나오고 뭐 장중이 그죠? 하지만 가장 전형적으로 좋은 전략 후강의 그림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전략 후강을 의미하는 겁니다. 특히 초반에 이렇게 급락을 하다 밑꼬리가 길었다라는 것은 저가 매수가 엄청났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뭔가 그저 재료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 전략 후강의 흐름을 이틀 연속 2거래일 연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지사항을 드리면은 이 뒷부분 꼭 보십시오. 저희가 2022년 첫 황금 캐슬 교육 강의 공지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할지 또 그 혜택은 어떤 건지 이따가 꼭 뒷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우리 이거 보시기 전에 그래서 일단 멘트는 이랬습니다. 파월 의장은 사실 공격적인 멘트는 있었다. 근데 이런 거죠. 우리는 어차피 다 알고 있어. 최근에 충격을 줬던 것이 초기 금리 인상. 원래는 한 6월 달쯤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빠르면 3월 내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올해 한 3차례 정도 할 수도 있겠다. 여기에 대차대적 축소, 양적 긴축을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할 것이다. 물론 바로 하진 못하죠. 한 2번 정도는 금리를 올린다면 하겠죠. 이게 시장에 우리가 이제 충분히 시장에 영향을 줬던 내용이고요. 이것보다 강도가 높은 악재가 나올 것이냐? 그게 어렵다라고 그랬죠. 왜? 이거보다 더 센 걸 어떻게 하나? 그죠? 예. 뭐 다음 달 2월 달에 금리를 발이 올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죠? 예. 금리 한 차례 올리고 바로 양쪽 긴축에 들어가면 뭐 이런 거 아니라면 하지만 어렵다는 얘기죠. 그죠?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재미난 내용도 있었습니다. JP 모건인가요? 잠깐만요. JP 모건이 지금 연준이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의 출렁이고 시장의 공포를 줬지만 오히려 이것이 저가 매력의 기회를
만들어지고 있고 저가 매수의 시점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그죠?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이 매파에서 비둘기파로 그죠? 이렇게 변화를 줄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올랐고요. 환율은 원달러 환율이거든요. 지난번에 이렇게 막 1200원을 막 넘으려고 막 그럴 때 제가 여러분들 그런 말씀을 드렸죠. 1200원을 넘을 수는 있겠지만 1200원 위에서 오래 머물지는 않게 될 것이고 오히려 그죠? 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어쨌든 반락한 이후에 3거래일 연속해서 환율은 다소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가 이제 국제 유가가 올랐다. 지금 뭐 경기가 워낙 좋다. 그런데 오미크론이나 이런 뭐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그죠? 원유 특히 이제 이 수요는 원유 수요는 뭐 견조할 것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3.8%나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오늘 SK 이노베이션 같은 애들도 많이 오르고 미국 엑소모빌이나 뭐 이런 애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증시로 가서요. 오늘 모처럼 수급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것들이 주식을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6천원 가까이 매수했고 외국인 기관 양시장에서 모두 다 매수했다. 일단 첫 번째 미국의 이 연준의 조기 긴축이 이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가 되었다라고 보는 거겠죠. 당연히.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하나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요. 미국 10년물. 제가 1.77이 직전에 작년 4월인가의 고점이라는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채 10년물이 이렇게 오르더라도 보시면은 자, 지금 이 정도 와 있다는 거죠. 그죠? 예. 좀 막히는 분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1.8에서 좀 막히고 다시 좀 주저앉고 있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수급은 굉장히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연준의 조기 긴축 불확실성이 좀 완화가 되었다. 두 번째, LG 에너지 솔루션. 근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같이 봐야 되냐면요. 사전적으로 미리 물량이 나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 여기 그죠? 몰리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약 플러스 상장한 이후에도 돈이 몰릴 가능성인데 그 전에 미리 주식들을 많이 내다 던졌죠. 그죠?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어찌됐든 이쪽 뷰가 좋아야 되는데 미국의 전기차주도 흐름이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테슬라도 그렇지만 전날에 LCID,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올랐습니까? 제가 최근에 저가 매수를 계속 외쳐드렸습니다. 지난번 이 저점 어딘가를 못했던 분들은 이번에 이 35에서 40달러 수준을 잘 공략을 해야 된다고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자 이날 또 이런 자리들 주식을 사면 되고 이날 이날 그리고 전날에는 9%나 또 급등 마감했습니다. 여기에 후속 GM4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코스닥이 2% 반등 나오면서 2차 전지 소재주들도 같이 돌렸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번 몇 가지만 한번 보도록 하면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 주식들, 뭐 삼성 SDI가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좀 빠졌다가 좀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매매하는 분들이 이제 배터리 쪽에다 매매해보겠다,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 SK 이노베이션 좋았고요. 그 다음에 LNF 같은 소재주들도 최근에 낙폭과대에서 반등이 좀 나왔다. 이게 LNF. 에코프로, 에코프로 PM 이런 쪽도 그죠? 급락했다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 윗단은 어딘가에서 물린 분들은 어떻게 돼? 뭐 올라오면 팔아야겠죠. 그다음에 제가 나노신 소재, 자, 이 종목도 이 박스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기대가 되는 주식이죠. 자, 다시 돌리고 있습니다. 또 동원 시스템즈 올해 신사업으로 그죠? 이 배터리 소재 쪽에 이제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요것도 이렇게 돌리고 IT나 아니면 여기에 뭐 후성 같은 종목은 오늘 또 양쪽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돌리긴 했는데요. 아무튼 2차전이 좀 그래요.
그럼 일단 IT 쪽 잠깐 좀 얘기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릴 텐데, 그리고 큰 그림상으로 지금 2022년 제가 오늘 주제가 이거였지 않습니까? 연준의 조기 긴축은 저가 매수의 기회, 저가 매력을 더 부각시킬 것이다라고. 그죠? 예.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미국 시장 얘기를 하면서 이런 그림을 자주 보여드렸습니다. 뭐였냐? 다우지수 기준으로 해서 2015년 금리 인상 이전에, 금리 인상을 하기 전에, 그죠? 시장의 출렁임은 있었지만, 그죠? 시장은 다시 돌렸었고 추세적으로는 다시 결국엔 상승을 했다. 그죠? 우리는 최근에 미리 매를 맞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코스피는 자, 이렇게 빠졌다가요. 이렇게 옆으로 와서 밑으로 좀 눌려서 좀 이렇게 돼서 다시 좀 이런 분위기. 하지만 이 박스권을 좀 유지하지 않을까 싶고요. 코스닥은 전날에도 급락해서 제가 이제 회원님들 얘기는 드렸지만, 야,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밀리게 되면 오히려 극단적인 변동이 생기지만 이 극단적인 변동성에서 오히려 안정감이 생기는 저가 매력은 더 부각이 된다. 그래서 완충 역할을 하게 된다. 여기가. 그럴 수도 있고 뭐 조금 더 빠졌어도 그래요. 왜? 이럴 때도 다 극단적인 상황에서 저점이 오는 거거든요. 지금은 추세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막혀있는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언제 변화가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첫 번째,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유. 그죠? 네. 또는 뭐 설 지나고 이럴 수 있고요. 그죠? 네. 뭐 이런 부분을 일단 첫 번째 좀 변곡점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022년 올해는 한국 주식에서도 그렇지만 미국 주식에서도 엄청난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예를 들어서 말이죠. S&P 500 안에서 전날의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 빅테크 주식들은 대부분 이제 플러스가 했습니다. 솔직히 여기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개인적으로 뭐 특별하지는 않아요. 메타 플랫폼, 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할 수도 있지. 그러면 여기 로블록스도 같이 올랐어요. 로블록스 이번에 저가 매력이 생긴다. 저가 매수하시라고 그랬는데 아무튼 돌아섰습니다. 메타나 뭐 아무튼 관련한 ETF도 다 올랐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AMD, 뭐 자이링스, NXPI 뭐 이런 쪽은 이제 계속 움직이겠죠. 그리고 자동차에서는 테슬라도 있지만 GM, 포드, 뭐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포드나 GM이나 루시드를 가지고 장기 투자를 계속 가야 된다. 왜? 2022년도에 그죠? 주목이 된다 이거예요. 이 자동차.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도 좋지만 반도체는 저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하나를 집어 드렸어요. NXPI. 근데 부품주, 국내 부품주도 지금 굉장히 저가 매력이 생기는 거, 그 다음에 올해 크게 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솔직히 뭐 이거 띄워놓고 얘기하지만 반도체보다는 저는 부품주 비중을 더 가져가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국내 자동차는 좀 무겁기는 해요. 그리고 파이자가 코로나 아니구나 오미크론 백신 3월에 제조할 수 있다. 이것도 오히려 지로가 됐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코로나 하루 확진자 수는 거의 60만을 넘어선 날이 있습니다. 60만을 넘고 뭐 엄청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코로나 피해주들은 주가가 좋았다는 것이죠. 그죠? 자, 요거 화면은 이제 루시드였고요. 여기 잠깐 한번 그림만 보니까 이거 포드고요. 제너럴 모터스입니다. 그죠? 다 좋습니다. 보잉 같은 거나 뭐 이런 쪽은 뭐 저가에 아직도 살아있고, 그죠? 뭐 회복 중입니다. 뭐 크루즈, 카니발 같은 애들, 로얄 뭐 이런 애들 마찬가지고 전날에 부킹홀딩스는 이 흐름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행 중. 그죠? 예.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로블록스 저가 매력이 생기니까 이렇게 돌아서죠.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국내도 마찬가지 낙폭과대주들에 대한 매력은 오히려 이번에 조기 긴축이라는 이런 악재로에서 더 부각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품주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자, 예를 들어서 LG 이노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5%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LG전자는 어땠냐? 4.9%, 5% 상승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PCB 쪽에 아니 그 전에 뭐 나무가 이렇게 타고 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군들도 최근에 흐름이 좋습니다. 파트론, 네, 저가 매력이 생기고 있습니다. 받아내야겠죠? 그죠? 네. 옵트론텍 여전히 저점입니다. 그리고 삼성전기가 있는데요. 삼성전기. 이 MLCC 쪽에서는 두 가지. 삼성전기. 이거 삼성전기고요. 또 하나가 사막 콘덴서였습니다. 사막 콘덴서는 큰일이 났습니다. 그렇죠? 네. 사막 콘덴서. 사실 제가 이쪽은 삼성전기 후속으로 최근에도 매수 의견을 드렸습니다. 요 언저리가 되겠습니다. 올랐다가 좀 눌렸지만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어제 화요일 기준으로 뻥 터졌습니다. 장중에 거의 뭐 상한가에 임박을 했다가 지금 이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얘는 테슬라 부품주로 이제 새 생명을 그렇죠? 시작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여집니다. 새 생명이 시작되고 있다. 잘 듣고 계셨습니다. 이 주식은 정말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입니다. 테슬라의 MLCC를 공급한다. 저희도 그죠? 고유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코리아 서키트, PCB 쪽에서 코리아 서키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볼 종목도 있습니다. 이건 코리아 서키트입니다. 사실 우리가 건드렸던 가격대가 다 이런 가격대입니다.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코리아 서키트 힘들어요. 그래서 인터플렉스 같이 수년, 뭐 정말 오랜 시간 죽였습니다. 이 4년 만에 흑자로 도나요? 예. 과거에 한번 크게 제가 성과도 냈습니다. 이 인터플렉스 가지고. 하지만 이 회사는 2019년도에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2022년, 20년에도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적자였거든요. 하지만 이제 다시 삼성의 그죠? 부품주로 주목받기 시작을 합니다. 장기 턴어라운드를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큰 그림에서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부품주들도 그래요. 그리고 여기 오늘 코스닥이 좀 돌면서 엔터, 메타버스, 게임 이런 쪽도 같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뭐 네오이지 같은 경우는 8%나 반등이 나왔는데 사실은 기대되는 건 NFT하고 P2E 게임, 특히 P2E 게임이잖아요. 진짜 이건 아직 뭐 뚜껑도 안 연 거잖아요. 저는 최근에 이제 위메이드나 뭐 컴투스라인이나 이런 애들하고는 좀 격을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르게 봐야 된다. 여기에 카카오 게임즈가 많이 빠졌는데 4분기 실적이 부진하다. 한편으로는 뭐 NFT 이 신사업 쪽에서는 가장 또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지금 뭐 여의도에서 얘기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 이거 한 7만 원 정도 지키면서 이렇게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뭐 위드 코로나 주식들도 지금 거의 대부분 저점을 잡고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는 제가 반상회 때 한번 다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오늘 정말 미운 우리 새끼가 있습니다. 현대 HDC 현대산업 그리고 현대에너지솔루션. 그런데 말이죠. 지금 그동안에 부진했었던 뭐 예를 들어서 자 요거 먼저 HDC 현대산업개발은 사실 최근에 연기금이 계속 사들였어요. 아시겠지만 광주에서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이거는 신선한 악재로 봐야 돼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더 영향을 받으면서 신선한 악재가 좀 식상한 악재로 좀 변할 가능성이 있다. 쉽게 말하면 고층부에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고 이 바닥이 이게 다 굳어야지 그 다음 층을 뭐 하고 하는 거잖아요. 공기를 줄이려고 그죠? 이 확인도 안 하고 어제 보니까 날씨가 그쪽이 좋진 않더라고요. 또 막 눈도 오고 말이죠.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벌어진 일이니까 쫓아가면서 매도하는 거 먼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반면에 오늘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죠? 네. 포스코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오늘 포스코 잠깐만요. 작년 그 매출이 76.4조가 나왔다. 영업이익은 9.2조가 나왔다. 사상 최대 실적을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 네모를 하나 보시면요. 사실은 2020년부터 포스코, 현대제철 이런 애들이 올랐죠. 그리고 나서
사실 작년 4월부터 해가지고 근 한 3분기 정도를 계속해서 주가가 부진했단 말이에요. 얘도 마찬가지고 뭐 예를 들어 현대제철이니 현대제철 똑같죠. 네모박스 보면 똑같죠. 뭐 롯데케미칼이니 이런 화학주들도 뭐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여기에 태양광 관련해서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오늘 장중에 한 20% 이상 급등 나왔는데 사실 올해 2022년도 좀 주목이 되니까 잠깐 시간 투자를 좀 하면서 기다릴 필요가 있다. 예. 이 부분은 이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 오늘 시장에 기존에 있었던 연준의 조기 긴축은 오히려 시장의 저가 매력을 더 앞당겼다. 그죠? 이 불확실성은 점차 완화되고 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남아있다. 그죠? 하지만 그때까지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거는 시장의 변동이 생기고 충격이 생기면 여지없이 반전이 나오더라. 항상 공포가 오고 위기가 오면 그 이후에는 기회가 찾아오고 밝은 날이 왔다.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지지부진한 시장 변동이 엄청나게 크고 내일 당장 시장에 변동이 생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 결국에 그 변동 이후에는 시장이 밝은 기운을, 그죠? 밝은 모습을 보여줬다 이거. 위기는 항상 기회가 이어졌다라는 거죠. 자, 내가 그 가운데서 어떤 포지션을 잡고 이 변동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022년도에는 한국도 그렇지만 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양쪽에서 큰 성과가 기대가 되는 종목군들, 섹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만 보지 마시고. 긴 겨울이 또 끝나고 코로나 세상에서 벗어나면 그죠? 새로운 특히 올해 크게 턴어라운드를 장기로 하는 이런 애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그 기회를 잡아야겠다라는 것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제가 매년 연초에 1년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황금캐슬 교육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번 주, 원래 다음 주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빨리 해야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에 진행합니다. 이번 주 일요일 5시, 오후 5시에 직전에 푸시가 갑니다.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 요 교육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2022년 한국과 미국 주식 얘기도 해줄 거예요. 저는 이번 연도 지난해 안 했다면 이번 연도 미국 주식을 꼭 가십시오. 병행을 하십시오. 왜? 거기서 큰 성과를 얻을 것들이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자, 2020년 한국과 미국의 역대급 투자 기회가 될 섹터 전망을 좀 해드리고 또 관련한 종목군들을 전반적으로 종합해서 모두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황금캐슬은 저희가 99만 원의 교육을 잡았습니다. 다만 이거 가입하신 분들은 황금 베팅 이게 1개월에 22만 원이잖아요. 요거를 6개월 동안 무료로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추가로 혜택을 드립니다. 교육 강의는 들으시고 서비스 6개월을 그죠? 같이 받으셔도 됩니다. 수급 박스도 6개월을 그죠? 네,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예, 요거는 또 뭐 무이자 6개월도 가능하니까 예,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영상은 다시 보기 1개월도 또 제공을 해드려요. 자, ARS 1668에 4360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호랑이 해해 1월 새해 첫 황금캐슬 꼭 한번 참여하시고 교육도 받으시고 큰 그림 그리시면서 흔들리지 않게끔 그리고 6개월이니까 거의 뭐 상반기 내내 하반기로 넘어가는 반년을 같이 하실 수 있게끔 추가 혜택을 드리니까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